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위기에서 살아나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결과만 가지고 보면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김종인을 모셔온다는 이런 오만 방자한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명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입니다. 자, 홍준표 의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2등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공개석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사이는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 이상으로 참으로 갈등 폭발 국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도와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이낙연 입장에서 이재명이 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부패 덩어리 의혹이 있는 후보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대통령 경선 절차를 거쳐서 뽑힌 사람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 교체 논란이 있지만 이재명의 결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돕는 신용이라도 하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과하자 2등인 홍준표 의원 지금 대구 선대위에 이름 하나 올려놓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지금 대기종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후보의 비리 의혹을 해명해 줄 수가 없다. 자신이 없다. 안 하겠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런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나씩 이 빌미를 잡으려면 홍준표 의원이 과연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그만 거 하나 잡아가지고 나는 말이지 홍준표 성일종 리스트 성완종 리스트에 들어오고 저런 사람하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것 말고도 많습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남자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합니다. 선거 2달 남았습니다. 자, 이런 이면에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돕는 모양을 갖추면서 뭔가 뒤로 뒷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타락한 정치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치란 게 묘합니다. 원래 이렇게 잘 나갈 때는 돌보지 않다가 힘들 때는 합치자 그러면서 지분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과거 정치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어쨌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이 홍준표 예비후보 시절 이 선대위 총괄본부장인가 그걸 했던 조경태 의원이 이 윤석열 선대본부의 직능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이미자 의원과 공동 직능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선대본부의 본부장은 딱 3명입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조경태 이미자 직능본부장입니다. 자, 이걸 보고 홍준표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가 자리를 하나 주고 야 도와줘 이렇다는 이야기 들고 또 이준석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 의총이 진행되는 당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통화를 했고 홍준표 의원이 이준석 살려줘 이런 말을 했다. 조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통화한 것은 사실이고 홍준표는 이준석 대표를 죽이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고도 더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과 통화를 했다. 다음 주중 한번 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도울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또 딴소리를 하는 게 홍준표 의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홍준표 의원의 진심인지 아니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뒤로는 이준석 당대표 쫓지 마라 이런 거. 그렇지만 지금 민심은요. 이준석 저런 인간을 어떻게 당대표 자리에 놓느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참 참아야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치 선거라는 게 과거에도 DJP 연합이라든지 이 이해창 후보가 당시에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서 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정말 가진 수모도 윤석열 후보가 참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행태는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뒤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저는 이준석은 정말 날려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준석이 그래도 이제 살아보려고 또는 자기 지분을 챙겨가지고 다음에 공천 이런데 재미를 좀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홍준표 의원이 도와준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얼마나 오르고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준표를 지지했던 젊은 층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무시해도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한 표라도 귀중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론들이 이제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거의 넘어왔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자 오늘 방금 전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 의원은 럭비공 같습니다. 자, 방금 전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락 원인은 역량 부족과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 때문이다. 또 총질을 시작합니다. 뭐 이게 총질인지 아니면 뭐 홍준표의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진심. 야, 나 좀 더 세게 땡기고 싶어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홍준표 의원은 추락 원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그게 해소돼야 다시 재반 등의 기회가 생기지. 계속 엉뚱한 데 하풀이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급부상할 것이다. 안철수를 또 끄집어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급부상할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안철수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1대1 여론조사를 시킨다면 이거는 역선택이 또 엄청나게 쏠릴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은 전부 다 안철수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를 리 없는 홍준표가 지금 안철수를 또 이렇게 내밀면서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야, 나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려면 큰 거 내놔. 이런 겁니까? 이런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는 돕기 싫으면 돕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는 또 이렇게 막 윤석열 욕하면서 말이죠. 그래, 나 모셔가려면 그냥 안 가. 알겠지? 뭐 이런 겁니까? 정말 오래 정치한 인간들에 대한 혐오감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준석보만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번 나와서 3번 떨어진 인간이 정치판에서 뭐 못된 것만 배웠는지 아무튼 이런 거는 참 잘합니다. 또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는. 그러나 지금 홍준표 의원이 방금 전 올린 거를 보면 어제의 분위기를 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글에서는 또 유승민 의원 전 의원에게 또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 당내에서 홍준표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여론을 일자 문제는 원팀 여부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유승민을 거론했습니다. 저는 이미 윤석열 후보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돕기는 뭘 돕습니까? 지금 제대로. 모르겠으면 뒤로는 돕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지금 윤석열을 막 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사화되진 않았지만은 SBS에서 이제 주진우의 뉴스 라이브 이제 브리핑에서 나온 말인데 일단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참 많긴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갈등을 초래하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였죠. 이준석 대표가 이번이 2번째 도망이었고 뭐 3번째 도망이 있을 시에는 자기가 당대표를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를 밝힌 바도 있죠. 어쨌든 대선을 코앞에 두고 2번째 도망을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 봉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긴 했어요. 뭐 윤석열 후보의 뜻도 있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쉽게 꼬리 내리기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인가? 이것 또한 당연히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번째 갈등 봉합이라고 해서 SBS 주진우의 뉴스 브리핑에 이런 이제 사진이 올라옵니다. 참 주영진.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이런 네. 사진이 올라옵니다. 근데 참 이 날짜를 보니까 거의 한 몇 달 동안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어요. 지난 7월 25일에 치맥 회동이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 2021년 12월 3일 최근이었습니다. 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나왔지만 한 달 전에 울산 회동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도망을 갔던 날 기억하시죠? 전국 일주를 하셨습니다. 거의 뭐 부산도 갔다가 여수도 갔다가 결국은 울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또 도망갈 줄 몰랐습니다. 근데 2번째 도망, 1월 이번 2번째 도망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 인해서 갈등이 다시 한 번 더 봉합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경진 전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요. 자, 주영진 이제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제기에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 이런 부분들이 주된 이유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계속 거리를 두고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도 하고 또 후보를 직접 비판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진행자가 아주 잘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윤석열
윤석열 후보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라는 이 얘기도 사실 이준석 대표의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좀 냉소적인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당내에서도 어떤 위기의식이라는 것들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즉 이준석 대표의 이런 모습들 자체가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분명히 됐다라는 이런 진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담감을 아마 의원들도 느끼지 않았을까, 당내에서도 분명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봉합에 대해서 이준석